가장 총선 이슈 때 좀 요새 근황을 보면 가장 좀 핫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김준혁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 그리고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보면 김준혁, 양문석 두 후보 논란 때문인지 구글 트렌드 이 검색량 보면은 다른 후보들에서 굉장히 좀 검색이 많이 되고 있다. 선거를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두 후보를 검색한 빈도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정작 자신들이 출마한 지역구보다 다른 지역에서 이 검색 빈도가 높았습니다. 지도부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동안에 이때 해당 논란이 후보 지역구보다 전체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택을 구매하면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이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 경기 안산 갑에 출마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작 경기도에서는 양 후보에 대한 관심도 비중이 58%에 불과했습니다. 또 김준혁 후보, 수원 정에 출마해서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었던 이 후보에 대해서 울산에서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관심도가 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들 검색량을 선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졌던 3월의 검색량이 저렇게 확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31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딸 명의로 11억, 사업자 대출 받아서 위법, 불법 논란이 됐던 시기, 다시 한번 검색량이 확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김준혁 후보인데요.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안부 관련 발언, 이대생 성상납 발언이 최근에 몇 번 불거지면서 최근에 검색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그래프가 확 뛰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보셨는데 강전혜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많이 검색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건 유심히 보고 있다는 내용일 텐데 이거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각자 생각이 있을 텐데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에 대한 검색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슈밖에 없잖아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으로 전해철 의원이 있는 지역구인데요. 안산 지역구에. 그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58%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산에 있는 유권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진보층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문석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문석 후보의 지금 논란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천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수도권 벨트에 있어서의 다른 후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글쎄요 지금 과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안일한 마음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2030 세대 아무래도 그런 부분과 중도층, 무당층의 표심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 행정관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있을 거라고 강전혜 부위원장은 좀 분석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대응을 봐도 그것을 이제 분위기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양문석 후보, 김준혁 후보 모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했고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이제 주택을 팔아서 대출금도 갚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시세 차익 부분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조금 주문을 하고 나서 김준혁 후보가 본인이 직접 이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자신이 사용했던 표현들이 우리 사회의 통념과 기대에 크게 어긋난다, 표현이 신중하지 못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께서 또 유권자들께서 이 개별 후보의 뭐 사과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참작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왔는데 여선호 행정관님, 울산에서 특히나 이 김준혁 후보 검색량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울산에도 영향이 있고 전국 판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선. 맞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뭐 중도층 그리고 이제 한강벨트 이렇게 접전이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뭐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뭐 이슈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만 이 문제는 이제 민주당 당 차원의 조금 문제는 아니고 개별 후보의 이슈인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공천 취소가 가능할까? 여기도 법률적으로 좀 계속 이제 다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도 이제 뭐 그 후보가 공천장을 주고 후보 등록한 이후에 이렇게 당에서 공천 취소한 사례가 없고 본인들이 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사실은 뭐 부족해서 약간 이제 뭐 추이를 조금 지켜보고 뭐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김준혁 후보 이 막말 논란 말고도 김준혁 후보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김준혁 후보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김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여주 그리고 강원도 강릉 및 주문진에 3필지 총 960평의 농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황무지로 방치가 돼 있고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라면서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현행 농지법에서는 본인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울러 어제 방송에서 민주당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의 김준혁 후보에 대한 이화여대 관련 발언은 일부 보도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의견이었음을 밝혀드리면서 저희 제작진의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양문석 후보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양 후보에게 11억 원을 대출해준 대구 수성 마을금고 측이 이제 어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양 후보 딸 명의의 대출 적합성 여부를 한번 살펴봤더니 대출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도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면 이거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현재 금감원은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보내서 양 후보 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강준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금감원장이 강경 대응 시사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금고와 금감원에서 같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가 딸의 명의로 11억을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사업자 명의가 이미 딸로 되어 있었고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을 했는데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꾸며서 제출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수증이 이미 몇 년 전에 폐업한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받은 것들이 드러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문석 후보의 지역구는 현역 전해철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58%, 거의 6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자진 사퇴를 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문석 후보가 만약에 지금 재산 신고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등록했다라는 것도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기대출 부분도요. 만약에 재판으로 넘어가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유권자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보궐선거 부분도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빨리 저는 조사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TV토론에 양문석 후보가 나왔는데 그 모습 보고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양문석이 밉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양문석이 이렇게 우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얼마 전에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 11억이 안산시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만일 그걸 비교를 해 본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최대 7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위장 대출이다, 사기 대출이다, 뭐 탈법 대출이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사업자 등록, 사업 지원비로 이렇게 나가야 될 예산들이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되지 않았다라면 더 많은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본인이 어떤 서민들의 또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짜는 경제정책을 펼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장성민 후보가 지적했던 양문석의 편법 대출에 대한 부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안산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이종훈 실장님, 양 후보는 일단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재차 사과했습니다. 네. 자, 두 후보들이죠. 여기까지 쭉 어떻게 되셨어요? 사과의 문제일까요? 양 후보는 이미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냐면 피해본 사람이 있느냐? 피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가 2021년 4월이고요. 코로나가 벌어진 지 1년 후입니다. 당시 소상공인들이 몇백만 원이 없어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공인들한테 11억 원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자금이었겠습니까? 그 자금이요, 기업 운전 자금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이런 후보를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은 두 후보들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장성민 후보께는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주인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의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본인도 뭐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성민 후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바닥에 깔려 있는 선고고요. 우리 아시겠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이라든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뭐 네. 이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더 주목받는 인물인가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